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교육 하기노는 1961년 봄에 입회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장래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친구 어머니의 소개로 신심을 시작했다. 입회를 계기로 대학에 진학하자고 결의하고 도쿄 하계대학교에 들어갔다. 대학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부처의 생명을 갖추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는 불법에 깊이 공감했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 어린이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967년 도쿄에서 하기노는 염원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두 번째 부임지인 도심부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다. 6학년은 한 반뿐이었고 학생 수는 20명이었다. 저학년 때부터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반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옥상에서 화단의 흙을 상점으로 던지며 뿌리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 저학년을 괴롭히기도 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로 바리게이트를 치기도 했고 음악 시간에는 북을 세게 쳐서 가죽을 찢는 등 악기를 차례로 못쓰게 만들었다. 여러 명이 백화점에 몰려가 물건을 훔치고 만일 직원에게 들키면 다른 학교 이름을 댔다. 전임 담임 교사는 고민 끝에 전근을 택했다. 하기노는 불안한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다. 경험도 별로 없는데 담임을 맡아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때 하기노의 뇌리에 소년은 인류의 보배 세계의 희망이라고 한 야마모토 시니치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 모두 미래를 짊어질 존귀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 보배 같은 아이들인데 가망이 없을 리 없다. 한 사람이 굉장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일이 내 역할이다.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다. 그날부터 학생 한 사람을 떠올리며 창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업 중에 제멋대로 떠들거나 뒤를 돌아보는 학생이 계속 나왔다. 집단 괴롭힘을 당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학생도 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격려의 편지를 썼다. 하기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학생들을 신뢰하자고 마음먹었다. 결코 강하게 꾸짖지 않았다. 아이들과 신뢰의 유대를 맺지 않으면 꾸짖어도 좋은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인 엘리 아르가 이렇게 노래했다. 내 삶의 모든 방식 중에서 신뢰가 가장 멋지다. 창제에 힘이 들어갔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 성격이 거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남아돌아 장난이 심한 것일 뿐이다. 하기노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산시킬 수 있을지 고심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과 방과후를 이용해 철저히 피구 연습을 시켰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대항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남녀로 팀을 나누어 서로 투혼을 부딪히게 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점차 피구에 쏟아지게 되었다. 하기노도 여학생과 한 팀이 되어 시합을 했다. 체육 수업 시간에는 준비 체조로 학교 운동장을 세 바퀴 돌도록 했는데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정글짐과 철봉 등을 모두 거쳐서 달리게 했다. 체육 수업이 끝나며 모두 녹초가 되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발산함과 더불어 동료 의식이 생기면서 반은 안정된 분위기를 되찾아갔다. 가을에는 6학년 대표가 출전하는 육상 대회가 열렸다. 하기노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었으므로 대부분이 선수로 참가해야 했다. 방과 후에 맹렬히 연습했다. 모두 잘 참고 견뎠다. 대회에서는 남학생 한 명이 놀랍게도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다. 높이뛰기에서 2위를 차지한 아이도 나왔다. 남자 릴레이에서는 모두 크게 분투하여 26개 학교 중에서 6위의 성적을 했다. 교장과 동료 교사들도 6학년이 20명뿐인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한 기쁨은 커다란 자신감이 된다. 하나의 승리가 모든 승리를 여는 돌파구가 되고 도약대가 된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사립중학교 입시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소리가 나왔다. 성적이 결코 좋지 않은 반인데 과연 육상대회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하기노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육상대회도 이겼잖아요. 시험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하는 아이도 나왔다. 하기노는 매일매일 자료를 만들어 응원하자고 마음먹었다. 모르는 곳이 있으면 방과 후에도 남아서 가르쳤다.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모두 불타올랐다.
2월 중학교 입시가 다가왔다. 하기노에 반 아이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검승부로 열심히 공부하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며칠이 지나자 합격 소식이 차례로 전해졌다. 8명이 사립중학교에 응시했는데 7명이 합격했다. 이 학교에서는 해마다 한두 명 정도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 학예회가 가까워졌을 때였다. 아이들이 먼저 여태껏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난처하게 만든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다. 메로스와 세리눈티우스의 신의와 우정을 그린 다자이 오사무의 명작 달려라 메로스를 각색해 연극을 선보이기로 했다. 시나리오는 하기노가 맡았다. 아이들은 연극에 필요한 무대 장치와 도구도 직접 만들고 연습에도 열을 올렸다. 하계회 당일에는 열연한 나머지 메로스가 세리눈티우스의 뺨을 장내가 울릴 정도로 힘껏 쳐버린 장면도 있었다. 박진감 넘치는 연기에 장내 이곳저곳에서 흐느껴오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눈물은 이렇게까지 훌쩍 성장한 학생들을 보며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사은회가 열렸다. 풍금 소리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추억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다쳤을 때 양호 선생님이 보살펴 주셔서 기뻤다고 말하는 아이, 몸이 아파 학교에 나오지 못했는데 자주 싸우던 친구들까지 교대로 병문안을 맞아서 기뻤다는 학생,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하기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하기노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들을 믿기를 잘했다. 역시 모두 훌륭한 아이들 뿐이었다. 사은회가 끝나고 정례를 맞이하는 여성 교장이 하기노에게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사은회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이들이란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군요.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교육부 멤버는 비단 하기노에 그치지 않고 직장에서 지역에서 온 힘을 기울여 인간교육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이 펼치는 운동의 구체적인 이념을 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지역에 공헌하는 활동을 개시한 1973년 무렵 사회는 무목표화라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대학 분쟁은 종식되었지만 젊은이도 사회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산무주의, 다시 말해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이라는 풍조가 만연했다. 또 사회와의 관계를 꺼려하며 취업마저 뒤로 미루는 모라토리움이 확산되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풍요롭고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치열한 입시 전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의 정점에 서 있는 도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분쟁의 폭풍이 거칠게 휘몰아쳤다. 학생들은 캠퍼스를 점거하고 권위적인 상아탑의 어두운 부분을 잇따라 폭로했다. 그리고 대학의 민주화를 외쳤으며 더 나아가 해체마저 주장했다. 그리고 기동대 도입, 대학 입법 성립에 따른 대학 자치 붕괴로 분쟁이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캠퍼스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교육과 학문 그리고 정치 등에 대한 불신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일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이들 대부분이 인생을 걸 만한 목표도 찾지 못하고 소외감과 허무감에 휩싸인 채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정신의 암혈을 방황하는 듯한 시대였다. 그런 현상은 곧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끼쳐 어떤 어린이로 육성하고 싶은가라는 이상적인 어린이의 모습도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도 사라지게 했다. 목표도 없고 나아가야 할 초점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제 아무리 교육 기술을 연마해도 활용 점정이 결여되고 만다. 교육부 멤버는 이런 때야말로 자신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명을 자각하면 자기에게 내재하는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낸다. 교육부 멤버는 혼미한 교육계의 미래 건설의 서광을 비추자며 심혈을 기울여 인간교육을 연구했다.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의 창가 교육 학설과 도다 조세이의 교육 실천 그리고 야마모토 시니치의 교육 재현 등을 공부하며 의견을 계속 교환했다. 교육부원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구축하고 창가의 인간주의를 사회로 널리 발신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올랐다. 그런 가운데 도다 조세의 탄생 74주년이 되는 1974년 2월 11일 인간교육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11월에 도쿄의 고다이라시에 있는 소카 학원 강당에서 제1회 인간교육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추리식,
지도 산술의 현대 수학에 대한 응용, 조형 감각을 키우고 개성 풍부한 표현력을 함양하는 시도, 유치원의 5세 아동 지도, 사례 연구, 자폐증으로 오인되는 아이라는 주제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을 거듭한 교육부 멤버가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실 등에 틀어박힌 채 책상 위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었다. 교육 현장에서 땀투성이가 되어 직접 실천을 거듭하며 연구한 성과였다. 연구 발표회에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사상을 연구하는 미국의 데일 베셀 박사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박사는 인간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을 전개하는 인간교육 연구회의 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이란 교사도 아동과 학생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개발하며 함께 사회에 공헌하려는 존귀한 공동 작업입니다라고 말하고 교사 자신의 인간 혁명을 목표로 하는 창가의 인간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다. 더 나아가 도쿄 교육대학교의 가라사와 도미타로 교수가 현대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교육을 소생시키려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근본은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자이자 추진자인 교사 자신의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다. 학교 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은 바로 교사이고 교사와 어린이가 서로 생명 대 생명으로 접촉하고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원점이기 때문이다. 또 제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실감하는 사람도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교사이다. 교사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 자신의 인생관, 교육관, 인간관, 확립을 비롯한 자기개혁이 교육개혁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 멤버는 인간 교육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자가 직접 교육 목적을 구상하는 일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인간 교육 운동 강령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멤버는 먼저 대전제가 되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바람직한 인간상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다. 장래 어린이들이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 요청되는가, 몇 번이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모든 각도에서 검토를 거듭하는 가운데 목표로 삼아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이 정리되었다. 1. 살아가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인간. 2. 다른 사람이랑 자연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인간. 3. 항상 자신과 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인간.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는 풍요롭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성을 형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요컨대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행복이란 자기만 행복하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공존한다는 사회적인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교육부 멤버는 그 관점에서 몇 번이고 의논하고 어린이의 미래에 요청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위한 골격을 정리했다. 교육부 멤버는 새 항목에 이르는 인간 형성의 목표가 정해지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자의 실천 원칙을 검토했다. 이윽고 그 실천 원칙도 정리했다. 1. 생명 존엄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교육일 것. 2.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할 것. 3.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상호 인격을 촉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끊임없는 가치 창조와 자기 변혁의 인생을 완수하는 일을 공통 목적으로 할 것. 5.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를 목표로 할 것. 이렇게 검토하면서 인간교육 운동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대화했다. 그리고 모든 교육적 영위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지 않고 상대화하지 않으며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합의했다. 또 예전에 국가주의적 교육처럼 인간과 교육을 조직적,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교육은 어디까지나 인간 그 자체를 위해 실행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은 운명 공동체이며 생명 존엄이라는 인간의 공통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열이는 창조의 어머니이다.
어린이의 행복을 바라는 교육부원들의 정열이 새로운 교육 이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창각회는 1975년을 교육 가정회라고 정했다. 그 서두를 장식하는 제9회 교육부 총회가 1월 7일 도쿄 다치카와 시민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교육부 멤버가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이룩한 인간교육 운동 강령 제1차 초안이 발표되었다. 그 강령은 목표를 잃은 사회의 암야에 인간교육이라는 선명하고도 강렬한 빛을 던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교육, 가정의 해 출발에 즈음하여 교학 이론지 대백년화 1월호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발표했다. 교육부원과 학부모는 물론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침을 제시하고 격려를 보내고자 했다. 신이치는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어린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린이 자신이 소유자이고 더 나아가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물이라는 존경 위에 서 있는 교육이 시대를 전환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교육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교육하기는 어렵다. 생의 확고한 궤도에 오르면서 자기를 교육하는 곳에 인간혁명의 길이 있다. 작은 충고라도 인생 최대의 전기가 되는 일이 있다. 변덕스러운 냉소가 평생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일이 있다. 교육과 지도의 첫 걸음은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교육 실천의 기본이 될 구체적인 자세에 관해서는 시에 이렇게 썼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자. 한 사람의 고민을 듣자. 한 사람의 괴로움을 떠안자. 그것이 최대의 교육이고 학회 초창의 기본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신이치가 몇 번이고 호소하고 철저하게 해왔던 학회 리더의 자세였다. 이른바 창각회는 인생의 교사를 육성하는 터전이며 학회의 발자취 그 자체가 인간교육 운동이었다. 불법이라는 인간혁명의 법리는 궁극의 교육천리라고 해도 좋다. 교육부가 전개한 인간교육운동의 추진력은 청년 교육자들이었다. 교사들의 세계에서는 교단에서의 경력이 모든 것을 대변하기에 젊은 교사가 베테랑 교사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어떤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기에 학회 교육부에서는 더욱 청년 교육자를 전면에 세워 정열 가득한 젊은 힘과 유연한 영지를 소중히 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생각이자 신념이었다. 청년이 마음껏 힘을 발휘해야만 새롭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교육부의 중심자로 청년을 등용했다. 청년 교육자는 교사로서 경험이 부족한 만큼 미숙한 부분도 있으리라. 그러나 신이치는 그들이 품은 높은 뜻과 미래성, 향상심, 한결같은 정열에 마음속으로 가득 기대를 보냈다. 마키구치의 스네 사부로와 친교가 있으며 국제연맹 사무차장도 지낸 바 있는 교육자 니토베 이나조는 청년 시절의 사상을 이렇게 평가했다. 세상에 욕심, 다시 말해 명예와 부귀를 전혀 모르는 청정 무고한 청년 시절에 솟아오르는 사상이야말로 가장 존귀하다. 또 마키고치는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 개조를 짊어질 사람은 청년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대생활 개혁은 결국 순수하고 진리를 요구하며 정의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면이 분투할 만큼 기계 있는 청년 교육가가 아니라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1975년 연초에 청년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올해는 교육, 가정의 해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교육자가 힘차게 일어서서 본격적인 인간교육 운동이라는 큰 파도를 전국에 일으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3월 시즈오카에서 열린 교육부 춘계 강습회에 즈음하여 대표 2,000명이 전국에서 모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첫 청년 교육자 대회를 개최했다. 신이치는 기뻤다. 발랄하게 사명에 불타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고자 분투하는 청년의 모습만큼 존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처음 열리는 청년 교육자 대회이니만큼 꼭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격려를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대회 당일인 3월 29일은 환경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서독의 본 대학교 명예교수인 게르하르트 올쇼비 박사를 비롯해 주일 우간다 임시 대리대사 부부와 회담을 해야 하는 등 일정이 빈틈없이 차 있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커다란 기대와 만감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다.
청년 교육자 대회가 열리는 이 장소에는 멤버의 결의를 담아 큰 글씨로 쓴 인간 교육 운동을 청년 교육자의 손으로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담당 간부가 신이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1세기까지 앞으로 25년, 이 미래의 세계를 어떤 세계로 만드느냐는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구축해야 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이치의 열렬한 마음이 용솟음 쳤다. 교육은 미래를 창조하고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지하 수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교육의 모습에 미래의 윤곽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서 그 돌파구는 교육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명과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외침은 참석자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멤버는 이날 인간 교육 운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세를 청년 교육자 선언으로 발표했다. 1. 우리는 교육자 자신의 변혁이야말로 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기주의와 오만을 극복한다. 2. 우리는 그 어떤 아동이나 학생이라도 그 가능성을 믿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도의 손길을 보낸다. 3.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진지하게 연찬을 거듭한다.